큰 손들의 큰 돈은 어디로 모이고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 수급이 보인다. 오늘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그 코너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코너를 100%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먼저 좀 드릴게요. TV로만 보시지 마시고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MTN 라이브를 검색하시면은 저희 방송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 거기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 종목의 수급을 저희가 종목의 이름을 올려주시면 그 수급을 저희가 직접 봐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봐드리니까요. 방송 시작과 동시에 이 종목의 이름을 써주시면 저희가 그걸 차근차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너무 그 코너가 끝날 때쯤에 종목이 모여서 제대로 다 못 봐드렸잖아요. 사실 사람 속성이라는 게 그렇고 저도 그래요. 그래요? 막판에 몰릴 때 같이 막 하고 싶지 뭐 이런 속성이 좀 있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코너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몇 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어요. 하나투어, 바이로메드 이 종목들도 한번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수급 동향부터 살펴볼게요. 이번 주 월, 화, 수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월화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뻔하잖아요, 요새. 외국인은 가장 많이 산 게 SK 하이닉스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2, 3등이에요. 네. 그 얘기는 외국인은 최근에 그 코스피 시장에서 꾸준히 사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산다기보다는 시장을, 인덱스를 사주는. 최근에 외국인 자금 들어온 게 인덱스 펀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 국내 기관은 특징적인 종목이 1등 종목이 어제 그제 호텔신라입니다. 네. 호텔신라 지난주 월화 열심히 사다가 수목 팔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사기 시작하거든요. 네. 호텔신라는 미리 힌트를 드리면 오늘 제가 종목으로 제시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힘이 빠지나요? 아니요. 제시할 종목이기 때문에 그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죠. 코스닥은 특징적인 게 외국인이 엔터주, 그러니까 정확히는 연예 기획사들을 사고 있는데 네. 문제는 외국인이 사는 것보다 기관이 파는 강도가 더 세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1월 달에 외국인이 산 종목들 탑5 종목들 평균 수익률을 한번 어제까지 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마이너스 2%입니다.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뭐 오늘 지금 그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사고 있는데 1월 들어서 닷새 사는 거고. 네. 근데 국내 기관은 이틀밖에 안 썼었잖아요. 매수 강도보다는 매도 강도가 더 강하다. 그래서 코스닥의 수급은 역시 뭐 좀 올라가는 종목, 사는 종목을 쫓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강도가 약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많이 파는 종목을 좀 피해서 매매하는 이런 네. 전략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나무보다 숲을 먼저 봐야 되는 코스닥은 좀 그런 상황에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주신 자료를 미리 보니까 그 연기금이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또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예, 이 부분. 예.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연기금이 네. 올해 들어서 1월 2일, 3일 이틀 동안 코스피에서 주식을 팔았어요. 네. 근데 4일부터 오늘까지 14일 연속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파란 선으로 표시된 거 축이 달라요. 지금 연속으로 계속 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어제자로 순매도로 들어왔습니다. 연간 규모로. 코스피만 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그렇다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 주체별로 뭐 투신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근데 연기금이라는 분류가 있고 국가라는 분류가 있었어요. 네. 국가는 국가 지자체인데 국가에 해당되는 거는 대부분이 우정사업본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합쳐졌어요, 데이터가. 작년 12월 10일부터 연기금으로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국가란 주체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 국가 단위 우정사업부에서는 대부분 하는 매매가 프로그램 매매랍니다.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프로그램 매매를 빼면은 실제 연기금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살펴봤는데 네. 그래도 샀네요.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체 연기금 전체 순매수 규모가 8천억이 넘어갔었는데 프로그램을 빼도 6천억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빼도 연기금은 주식을 샀다는 얘기예요. 코스피에서는. 네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느냐. 프로그램 매매 대상이 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 순위가 높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연기금이 사는 종목 중에서 올해 산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50등 밖에 있는 종목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네. 대부분 추세가 좋네요. 한화케미칼, 한원시스템, 금호석유, 두산박캡, 현대미포조선 등등을 비롯해서 10종목인데 이런 종목 쪽에서 좀 답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좀 특히 이런 종목 중에서 최근에 수급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라면 네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대체로 종목들이 흐름이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네요. 굳이 프로그램의 수급을 좀 제외해 보신
주신 이유는 이게 알고리즘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관이 샀다는 연기금이 그렇죠. 샀다는 그러니까 걸 인덱스를 산 게 아니라 보고 그 종목을 네네. 샀다고 봐야 되니까 인덱스 매매라는 거는 알고리즘 매매 말씀하셨는데 네네. 언젠가 또 팔 수 있고 굉장히 변동이 심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정말 그 회사가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시장을 샀다 이렇게 그걸 봐야 한번 되는데 빼보자. 그걸 빼고 다 완전히 다 빠지진 않겠지만 네네.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하나씩 좀 봐드릴게요. 원래 선도전기도 들어왔고요. 하나투어, 바이로메드 이게 저희가 방송 코너 시작하기 전부터 들어왔었는데 선도전기가 좀 시총이 작더라고요. 예, 하나투어 먼저 예, 좀 하나투어 볼까요? 그럼? 먼저 봐주세요. 코드번호가 39130인가요? 자, 하나투어. 하나투어. 네. 오늘 그 타이틀로도 얘기할 텐데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유가 12월 중국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뭐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 하나투어도 수급이 상당히 좋고 거래도 좋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네네. 종목입니다. 또 어떤 종목이 있죠? 그리고 바이로메드를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것 가운데 바이오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사긴 샀던 것 같은데 바이로메드는 어떨까요? 바이로메드 기관이 오늘 파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파는 것보다 외국인이 조금 더 세게 사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네. 오늘 기관이 팔면은 나흘째 매도라는 거거든요. 지금 바이로메드는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잘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RSM은 길게 달긴 했지만 인보용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은 네. 조정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신규로 진입 고려하신다 그러면은 아직은 좀 기관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관 수급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직은 또 특별히 종목을 올려주신 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또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종목을 올려주시면 그때 다시 점검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니까 좀 빨리빨리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한진중공업, 현대백화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한진중공업 바로 볼게요. 한번. 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캠텍도 올라오고 있고 저희가 뭐 순차적으로 좀 봐드리긴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 좀 중간에 한진중공업은 자르기도 하고요. 네. 잘 검색이 안 되네요. 다른 종목 먼저 현대백화점이요. 현대백화점이요. 현대백화점, 포스코 캠텍도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포스코 볼 수 있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캠텍은 오늘 면세점주 유통주가 수급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현대백화점은 지금 수급이 안 좋아요. 특히 외국인이 네. 매도 규모가 상당히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라 현대백화점은 그 중에서도 오늘 수급이 좀 안 좋은 종목, 현재까지 흐름이 안 좋은 종목이고요. 네. 포스코 캠텍은 최근에 수급이 계속 안 좋았던 종목인데 오늘 어떤지 한번 좀 볼까요? 자, 포스코 캠텍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역시 오늘도 수급이 안 좋습니다. 이 종목 요새 공매도도 많이 늘고 네. 기관이 조금 전부터 매도로 돌았고 외국인은 개장 초부터 팔고 있고 오늘도 그래서 장중 반등을 시도했는데 지금 주가는 보합권까지 밀려버리는 네. 수급 흐름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계속 동시에 팔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변화가 확인될 때까지는 글쎄 매수 접근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올라오고 되게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가격 지금 팔 가격은 이미 지났죠. 의미가 예, 그러니까 뭐 이 가격에 손절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물 타실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뭐 네네. 많이 손해 보셨으면. 근데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개만 더 볼게요. 신라젠 그리고 위메이드 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매도 나오는 건 저희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샀었는데 네네. 오늘은 그 매도 추정되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이상 빠졌기 때문에 네네. 근데 매도 강도는 크지 않다. 일단 말로만 이렇게 좀 제가 항상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로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라젠과 위메이드. 뭐 바이오주 요새 수급 안 좋죠. 역시 뭐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는 기관은 그닥 많이 팔고 있지 않는데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마지막 종목이 뭐라 그러시죠?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디어 게임주요. 네. 자, 저희 담당 PD가 그 시가총액 기준도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렸으니까 저희가 코스피 시총 2천억 원 넘는 종목들, 코스닥 시총 1,500억 원 넘는 종목들만 좀 그 분석이 가능해서요. 네, 위메이드는 수급은 잔잔하게 좋은 편입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거래가 평소 거래의 0.4배. 그러니까 평소 거래 절반도 안 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뭔가 좀 잔잔하다. 좀 고점에서 서로 눈치 보고 하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주가를 거래가 늘어난다면 확 치고 고점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약간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간을 보고 있다. 좀 이 정도 표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좀이 그렇다면 정도. 이것도 좀 약간은 기다려보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봐준다고 했잖아요라고 댓글을 또 올려주신 분도 계셔서 더 이상은 좀 봐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 수요일에도 저희가 같은 시간에 찾아올 테니까 좀 앞부분에 이제 코너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직접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수급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가운 중국 관광객 있죠. 아까 힌트 주셨죠. 예, 그리고 지금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하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면세점주가 오늘 좀 많이 올라오고 화장품주도 일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분위기가 좀 넓어졌고 아침에 제일 셌던 거는 통신주였는데요. 그쪽에서 조금 그 면세점 중국 관광객 관련주로 좀 넘어간 모습입니다. 반면에 엔터주는 네. 외국인이 한 두 종목 정도는 사고 있는데 기관이 너무 세게 팔고 있어요. 물량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래서 수급이 안 좋은 쪽은 엔터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종목별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이상준 소장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과 약하게 들어오는 대표적인 종목들을 하루에 그 4개 정도씩 저희한테 꼽아주고 예, 예. 계시니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 꼽아주시겠어요?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는 두 종목. 첫 번째 신세계 꼽았는데요. 신세계는 근데 장중에 외국인이 좀 털고 나가는 모습도 확인이 돼요. 확 올라가니까 네.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게 외국인 매매거든요. 네. 외국인은 매수해서 지금 매도로 돌았죠. 지금 현재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그거보다는 기관이 더 세게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 흐름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한화 아까 시가총액 50위권 밖의 종목 중에서 연기금이 사는 종목으로 꼽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한화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종목은 특별히 한번 좀 일봉 좀 볼게요. 지금 고점 돌파하는 강력한 추세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네. 주봉을 보면은 글쎄 요새 시장 주봉 보면은 완전 국면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급등할 때 쫓아가면 재미는 없겠지만 충분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종목으로 좀 꼽고 있고요. 수급이 안 좋은 종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JYP 엔터. JYP 엔터는 네.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도 수급이 역시 안 좋은 종목이고 메디톡스 공매도에 멍이 드는 종목인데 어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되면서 하루 공매도가 금지됐었는데 오늘 다시 수급이 나빠지는 종목. 네. 뭐 수급 나쁜 종목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 코너 시작할 때 이상준 소장이 뭘 말씀하셨냐면 호텔 신라를 좀 힌트를 주셨어요. 이게 너무 일찍 오픈한 건 아니냐 이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호텔 신라를 왜 관심 갖고 계신지 한번 수급과 함께 설명을 해주실까요? 호텔 신라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상거래법 네. 빨공에 그 등록하고선 세금 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네. 너무 저희 그 매물이 그 전에 미리 쏟아졌다는 맞아요. 얘기죠. 주가에서 이미 싸질 만큼 싸졌는데 자 주가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수급이 들어오고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이라면은 관심을 가져도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호텔 신라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기관 매수 1등 종목이고 오늘은 외국인도 가세하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이 종목도 역시 일봉을 좀 볼게요.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바닥을 어느 정도 잘 다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가격에 사면은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고 근데 아침에 제가 원고를 대략 한 11시 전에 넘겨드리는데 그때 가격보다는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에서는 쫓아 사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좀 오히려 누름목이 나올 때 여유 있게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호텔 신라는 거의 30% 넘게 그 고점 대비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소갈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좀 좋은 날이 오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제가 호텔 신라 일부러 좀 나눠서 들어봤고 네. 저 전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르는 종목이 내일 올라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그렇다고 크게 빼지도 않거든요. 네. 이런 거는 순환매 중에서도 좋은 순환매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올라가는 종목 쫓아 사면은 성공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뭐 진부한 표현인데 길목 지키기 식의 매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 이제 조정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수급이 매물이 쏟아진다든지 뭐 이런 상황은 아닌 이런 네.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찾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 종목 중심으로 근데 단기 수익은 잘 안 나요. 네. 좀 중기적으로 접근하면서 현재 시장의 속성은 순환매 흐름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매수했을 때 그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길목에다가 딱 지키고 서 있으면 그 종목이 올라갈 때 그 수익을 얻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이 보인다.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상준 소장 또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는 또 코너 초반에 종목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